이게 어린이 한 해 동안 스쿨존 사고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건 2018년 자료고요. 2018년 통계고요. 2017년에는 479건이었는데 435건으로 조금은 줄었어요. 발생 건수, 교통사고가. 사망자 수도 8명에서 3명으로 정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수도 487명에서 473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많이 줄었고 부상자 수도 많이 줄었고 감소율도 쭉 내려가는, 쭉 떨어졌다가 18년에 잠깐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으로는 3월 5월이 제일 많대요. 왜냐? 신학기잖아요. 신학기. 아이들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도 입학하고, 또 뭐 유치원들도 입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입학 시즌이고, 또 이제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통행량이 많은 만큼 당연히 사고도 많아지겠죠. 학년으로는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제일 많다라는 이유가 모르잖아요. 학교 앞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가면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관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이에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애들은 이 차가 나를 쳤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차가 오네, 나 부딪혔네, 아프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사고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사고회로가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면은 아이들이니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사고를 12대 중과실 안에 일부러 넣어놓은 거고요. 괜히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보시면은 월별로는 아까 3월부터 쭉 올라갔다가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이게 점점 내려갑니다. 왜냐? 11월, 12월, 1월, 2월은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애들이 안 돌아다녀요. 애들도 추운 거 싫거든.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토요일이 왜 많은지는 좀 의외였고, 시간대별도 보세요. 녹색 어머니에서 하시는 분들, 어머니께서 교통통제 하실 때는 의외로 적습니다. 6시에서 8시는 솔직히 없잖아요. 자고 있을 시간인데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8시에서 이제 10시까지 이제 아이들 등교하고 등원하고 하는 시간대에는 의외로 적습니다. 근데 하원할 때, 하원하고 이제 하교할 때, 어린이집에서 나오고 유치원에서 나오고 학교에서 이제 끝나서 왔을 때, 이때는 어른들의 통제가 약간 좀 덜합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요. 녹색 어머니에서 깃발 신호 통제를 하는 곳 도시도 있고 안 하는 도시도 있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사고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는 뭐가 되느냐? 퇴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이제 돌아다니는 차들한테 치이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행자가 제일 많죠. 보행자가 많고 기타 탑승자가 또 많은데, 이 기타 탑승자는 뭐냐면은요, 유치원 버스, 학원 버스, 그리고 학교 이제 그 통학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통학버스 하시는, 그렇게 탔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전부 다 기타 탑승자로 잡습니다. 또는 뭐 버스 같은 데인데, 버스는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타기 때문에 아예 혼자 타진 않잖아요. 8살, 9살짜리 혼자 탄다라는 거는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그때 타게 되면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린 8살짜리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학교를 돌아온다? 간단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 8살 때 그게 가능했나? 저도 어머니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그 어렸을 때. 물론 이제 9살, 그러니까 10살쯤, 3학년쯤 되니까 이제 혼자 가! 해서 이제 혼자서 이제 털레털레 걸어 다녔던 기억은 있는데, 어렸을 때 8살, 9살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스쿨존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인데, 월별, 시간대별, 요일별, 학년별 통계입니다.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초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나왔어요. 1학년, 1학년 때까지는 급격 올라가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쭉 내려가죠. 네, 점점점 인식이 되거든요. 저게 위험한 거다라는 게 인식이 되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게 위험하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사고율은 줄어듭니다. 근데 큰 폭으로 줄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는 뭐 운전자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요즘 뭐 블랙박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제 뭐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겨울이니까 롱패딩을 많이 입습니다. 롱패딩이 대부분 색깔이 검은색이 진짜 거의 되게 많아요. 회색이나 흰색은 좀 보이는 듯한데 컬러풀한 색들은 거의 없는, 진짜 막 억지로 찾아보려고 해도 당장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봐더라도 검은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나마 흰색이 좀 있고요. 뭐 롱패딩은 왜 그렇게 이제 검은색 위주로 입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컬러 같은 개념은 많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방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로등도 없는 도로에서 한 8차선? 아니 6차선 정도 되는 도로에서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으니까 빛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빛도 없는데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으니까 발목까지 덮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무릎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새까마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 상태에서 걔가 더군다나 중앙분리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서 무단횡단을 시도를 한 거야. 그게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아이가 나이를 이제 먹어서 안전관념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사고 운전자는요, 검찰에 송치돼서 현재 구속됐답니다. 21개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대요. 네, 뭐 이제 아산 용화동에서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을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1일 사안이 중대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것 때문에 여론을 일으켜서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김건희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실제로 청원이 순식간에 일어났죠. 사고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훈식 위원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지난달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과된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 뺑소니죠. 요거 뺑소니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대표적이죠. 윤창호법.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윤창호법으로 아시면 되세요. 있지만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벌도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라고. 그래서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스쿨존에 일어난 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민식이법이 이게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은지 한번 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운전에 유의하며 안전운전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을 하였으면은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전운전에 유의한다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 사이트냐면은 보배드림 사이트입니다. 제가 보배드림 사이트 그냥 민식이라고만 검색하면 이렇게 쫙 나와요. 뭐 네이트판 근황, 뭐 민식 부모주는 이거 요거 얘기도 좀 뒤에 제가 해드릴 거고요. 뭐 부자 될 분 많이 나오겠네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따로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보행자가 잘못해서 스쿨존 사고는 징역형, 민식이법 통과 우려 목소리. 뭐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려고 했었지만은 민식이 사건 가해자가요, 스쿨존 속도 제한 30km잖아요. 23km에 서행했어요. 서행했었다고 재판에서 드러났어요. 서행 중이라도 23km, 20km라도 갑자기 주정차 차량,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들이 되게 좀 갓길에 불법 주차가 되게 많았어요. 그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럼 뭔 새로? 나는 분명히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뭔 재주로 피하냐고. 어린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반응 속도와 제동거리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스쿨존에서 중대과실로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이라는데, 사고는 누구라도 낼 수 있는 거고 그게 100% 운전자 과실일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법을 적용하면 무서워서 어디 운전할 수 있겠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뭐 민식이법이 필요 없는 이유에서 지금 현재 여론은 지금 되게 보시면은 뭐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죠. 부정적인 의견. 이거는 찬성이죠. 뭐 이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뭐 적용사례 가능 예시, 입장
이것도 반대 여론이고요. 현실 기사에 떴네요. 중과실이 중요한가요? 뭐 찬성하는 사람 다 어디가 온 국민이 전과자 되겠음. 진짜 부정적인 여론이 되게 많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왔는데 민식이법 관련 그 한문철 변호사님도 나중에 제가 뉴스 기사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뒤에 한문철 변호사님 말도 첨언되어 있습니다. 볼수록 심각하다고 전부 다 보시면은 네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